설계사들이 회생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회생에도 서울보증보험 갱신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설계사들은 해마다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설계사 일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대부분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안보험 같은 손해보험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 설계사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설계사가 대략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설계사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서 우수 설계사로 인정받고 연봉 1억이 넘는 분도 계시지만 각종 경비랑 보험수당 환수금 같은 문제로 빚까지 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설계사 중에는 회생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회생 신청하는 경우는 다른 직업이랑 다른 몇 가지 까다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소득을 보험 설계사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와 보험수당 환수금도 회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생해도 서울보증보험 갱신이 계속 가능한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본인이 보험 설계사거나 지인이 설계사인데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는 개인회생에서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생에서 다른 재산이 특별히 없으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달 내는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소속돼서 기본급이나 수당, 수수료, 기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든 그건 월급이 아니고 사업소득이에요. 쉽게 말해서 설계사는 자영업자라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3.3% 공제하고 주는데 그게 사업소득 줄 때 떼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는 회생에서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니까 소득을 계산하려면 먼저 매출, 매입을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한 회사에서 주는 수당이나 수수료 같은 게 다 매출이니까 매출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수수료, 지급조서 같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인데요. 이 매입이 많이 인정되면 될수록 실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걸 많이 인정을 받아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일단 보험 설계사는 회사에서 3.3%만 떼고 돈을 주는 거라서 거기에 추가적인 소득세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거를 직접 내야 되는데요. 이런 세금이랑 사대보험 같은 비용들 전부 다 매입으로 잡힙니다. 거기다가 설계사 하면서 드는 각종 경비 같은 걸 매입으로 또 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영업할 때 고객들 만나면서 드는 교통비, 유류비 같은 비용이 있겠고, 고객 유치할 때 주는 이제 사은품 구매비, 그리고 또 업무용 휴대폰 요금, 또 식비 같은 걸 또 경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제가 무한정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보면 영업비용은 소득의 20% 이내로 인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20%를 넘어도 무조건 그 이상은 인정을 못 받는 거냐? 실제로 보험 설계사 영업비용 통계를 보면 매출의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 20%를 가이드라인으로 줬지만 실제로 든 비용이 그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그 이상도 매입 비용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공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다 요청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험수당 환수금 문제인데요. 이거는 보험 설계사 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 줄 바로 아실 겁니다.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고객 유치에 따른 수당을 먼저 주게 되는데, 만약에 고객이 보험 가입했다가 금방 해지해버리면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았던 이런 수당을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사에 돌려줘야 되는 그 돈을 보험수당 환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일종의 빚이라 가지고 회생에서는 채권자로 넣어가지고 빚을 다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설계사 중에서 회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환수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수금 채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이 환수금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거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빚이 있는 경우랑 똑같아요. 이때는 보통 매달 받는 수당에서 환수금 일부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회사에서 수당이나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환수금 채무도 일반 채무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금지명령 받거나 하면은 다 차감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그 보험사는 설계사와의 그 계약을 해촉해 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회사는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수당 환수금 문제가 있는 보험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회생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감되는 환수금을 처음부터 내 소득 계산할 때 빼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야 돼요. 회생 들어갔다고 매달 직장에서 공제하던 부분을 공제를 못하게 강제로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서 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잘 부각하면은 법원도 회사에서 공제하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내 소득에서 제하고 변제금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다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잘 어필해서 실제 사건에서 받아들여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이전에 다니던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계약한 건인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고객이 보험 해지하는 바람에 이제 수당을 토해내게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다른 빚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채권자 목록에 넣고 회생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서 차감 문제 같은 게 생기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환수 금액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실무상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갱신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사들이 회생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회생에도 서울보증보험 갱신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설계사들은 해마다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설계사 일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 보증 기간까지는 보험 유지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생 인가 전에 보증 기간이 다 돼가지고 갱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갱신이 어려워요. 회생 인가 전에는 연체 기록 때문에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회생 인가 받고 나면은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되니까 그 이후로 돌아오는 갱신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경우도 서울보증보험에 빚이 있으면 갱신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 보험사나 대리점에 환수금 채무가 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보험 환수금을 못 돌려받은 이제 기존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에 환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환수금을 보험사에 갚아주고 그걸 설계사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채무도 전부 회생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갱신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로 되는 케이스는 보증서 갱신 말고 인보증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보험사나 대리점에 설계사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만약에 중간에라도 서울보증보험 빚을 별도로 다 갚으면 인가 이후에도 다시 보증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회생 인가 전에 갱신 기간이 다 된 분들도 보험사나 대리점이랑 협의해가지고 인보증으로 보증보험을 대체하다가 인가받고 나서 그때 이제 보증보험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고 인보증도 안 돼가지고 중간에 설계사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도 일단은 진행하고 있던 회생은 그만두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변제 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업이 바뀌어도 소득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생 통과가 가능하니까 도저히 설계사 일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계속 회생 이어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보험 설계사가 개인 회생할 때 생기는 이슈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보험 쪽 일하는 분들은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이 영상 반복해서 몇 번이라도 꼭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해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